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 멘토 이선생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는데 어제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중요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호재인가 또는 악재인가, 그쵸? 헷갈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공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총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29일 월요일 2시 이제 30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기사부터 일단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보면요, 해외 원정 치료를 줄인다, 첨단 재생 의료 규제 대폭 완화,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이때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줄기세포 치료 관련해가지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10월 중순 이때인데,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한국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게 보완책을 마련해라, 이런 멘트로 이제 그때 당시에 언급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주가가 얼마나 상승을 했었냐면요, 이때부터거든요.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해서 최고가 3만원을 다시 한 번 더 찍어주는 차트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언급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굉장히 흐지부지한 모습이죠.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나왔던 기사만 본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건 호재라고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가 나왔다라는 건데, 이재명 정부에 연관돼서 어떻게 보면은 답변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크게 상승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쵸? 그런데 주가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도 봤다시피 똑같은 거리랑 똑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자, 기사를 좀 보면요, 일단 정부가 희귀나 난치병 환자들의 첨단 재생 치료를 더욱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임상 연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해외 임상 자료를 국내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자, 일단은 누가 봐도 정말 좋아 보이는 내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은 무엇이냐? 이런 좋은 내용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어때요? 올랐습니까? 안 올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글을 써놨지만 핵심은 무엇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핵심은요, 이 해외 원정 치료 때문에 우리가 일단 수요가 어떻게 국외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분야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는 건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지금 퇴행성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 등 해외 원정 치료 수요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임상 연구도 추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년 3월 중 자가줄기세포 및 면역세포 배양 치료의 안정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다기간 임상 연구를 공모를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일본으로 원정 치료를 받으러 가는 국내의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일본에 가서 맞는다라는 거는 뭘 맞으러 가는 거예요? 조인트 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일본에 원정 치료 다니는 환자들이 매달 1000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3월 중 연구자 임상 공모를 해서 연구자 임상을 추진한다? 너무 말이 앞과 다른 거예요. 임상 연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해외 임상 자료를 국내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개선이 아니라 임상을 다시 하라는 말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상황이에요. 왜? 지금 3월까지 또 시간을 딜레이 시켜놨어. 거기다가 지금 조인트 스템은 어때요? 일본에서 원정 치료를 하고 있고 FDA 내용도 나오고, 그쵸? 그럼 해외 임상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말한다? 그러면 임상을 다시 하라는 거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번 연도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라고 했는데 이 답변을 내놓은 거야. 이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냐 이거예요. 아니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방금도 말했다시피 조인트 스템이 일본에서 시술을 진행하고 미국에서는 가속 승인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맞나 싶다라는 거예요. 말이 전혀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호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악재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네이처셀을 그냥 거의 배제하는 거나 다름없는 기사가 나왔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지금 시장이 어때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갑니까?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뭐예요? 항상 결과가 나온 뒤에 이유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나 금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기관이나 금투도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겠냐 이거야. 그런데 지금 기관이나 금투는 오히려 지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뭡니까? 저런 기사가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금투는 매집을 하고 있고 개인은 매도를 하는지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들 계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이 2명, 3명 날 동안 우리는 뭐다? 손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가 정확히 상승과 마이너스가 명확히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기사만 떴더라고 해서 무작정 호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좀 온다라고 하면요, 번호 제가 하나 띄워놨어요. 화면 보시면 번호 하나 띄워놨는데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자로 전략 2글자만 보내주시면요,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더 편하시게 아래 링크 걸어놨기 때문에 문자 더 빨리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딱 3초만 투자하시면 돼요. 네이처셀의 현재 위치,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정보들, 그쵸?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하고 언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타점까지 제가 100% 무료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혼자 종토방 뒤지고 유튜브 영상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마음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 한 통으로 같이 흐름 보면서 대응하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지금 그 안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런 내용이 나왔어. 기관 금투 매수하고 있어. 아,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문자로 전략 2글자만 보내시면 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링크 걸어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3초 투자해서 눌러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네이처셀에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공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 내용을 좀 보면요, 26일날 뭐가 나왔습니까? 임원 주요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 허가 나왔습니다. 제출인은 누굽니까? 변대중이에요. 변대중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네이처셀 이사입니다. 대표예요. 거의 대표예요, 대표. 자, 그런데 이게 뭔 내용이야?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뭐예요? 지금 만주를 매도를 했네. 증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보고 또 놀라신 분들이 있을 거야. 경영 대표가 지분을 팔았다라는데 다들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뭐 개인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확대를 해서 보시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본건 매도 내역은 보고자 개인의 채무 상환을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서 만주, 취득 처분 단가는 22,0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또 막 이런 생각을 또 해요. 이게 개인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매도를 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이 개인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도를 했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뭐 합니까? 확대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확대 해석을 해서 굳이 해보자라고 하면 할 수 있죠. 뭐 내용 갖다 붙이고 살 갖다 붙여서 뭐 이유를 만들어내려면 이유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냐? 제 말은 이거예요. 채무상환 목적을 두고 매도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채무상환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시 자체가 안 되어 있었으면 그거는 해석할 필요가 있죠. 왜? 목적이 뭔가 있었겠지. 우리가 모르는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개인 채무에 대한 그런 목적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FDA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에 신경 쓸 필요가 있냐? 제 말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뭐 신경 쓸 필요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알바이오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 뭐다? 알바이오가 네이처셀 지분을 뭐 어느 정도 처분을 했다. 근데 그 지분량이 어떻게 막 10몇 프로 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뭐 0.02% 만주 정도?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커싱을 FDA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건데 괜히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개인들은 뭐 지금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기관이나 금투는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개인으로 막 이제 증권을 좀 보게 되면,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눈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11월 달이랑 12월 달을 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11월 달 걸 딱 보게 되면요, 뭘 볼 수가 있냐면 지금 개인의 매도와 기관의 매도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을 때 개인은 어떻게? 오히려 매수세로 들어왔고 기관은 어떻습니까? 매도세로 들어갔어요. 이때가 언제? 11월 달.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또 12월 달로 바꿔보면 아예 정반대가 나옵니다. 12월 달로 바꾸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오히려 개인이 어떻게 매도를 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고 금퉁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쵸? 12월 달로 바꾸는 순간 바뀌었다라는 거야, 입장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러분들 이건 어느 종목이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알고 있는 셀트리온이나 뭐 알테오젠 다 똑같아요. 왜? 지금 12월은요 뭐냐면요, 지금 매도 흐름 자체가 개인들의 매도 흐름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예요. 원래 12월이. 왜? 양도소득세로 인해서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시점이 12월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세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매도세가 이어지는 건데, 특히 올해 국내장에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이분들은 내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 다른 종목하고 손실을 맞추려고 하거나, 또는 일부 차익 실현해가지고 연말 세금 회피 매도 또는 세금 매물 정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세금 회피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도 흐름이 좀 이어졌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처셀만 이렇게 개인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테오젠 개인의 매도세 봐봐요. 지금 12월달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셀트리온 가관입니다, 여러분들. 얘네는 솔직하게 말하면 솔직히 배당까지 걸려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셀트리온은. 근데도 지금 이 상황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뭐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ABL 바이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매도세가 어때요? 12월 달만 봐봐요. 답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종목들의 개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또 특정 종목만 골라서 개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악재가 전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바이오 종목들의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었더라고 하면은, 지금 옆에 지금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바이오 종목만 띄워놨잖아. 근데 문제가 있나요? 바이오 종목들 줄기세포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악재 같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관이나 금투에 대해서 그 흐름을 좀 반대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러면 얘네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랑 기관이나 금투랑 좀 보는 관점을 달라야 돼요. 기관이나 금투는요 반대로 봅니다. 이 기업의 내년 실적이나 임상 모멘텀, 이슈 일정 이런 걸 보고 좀 들어와요. 그럼 핵심은 뭐예요? 기관 입장에서는 개인들의 물량이 빠질 때 기관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얘네가 빠질 때 싸게 물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인 매수를 하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에 대한 임상 모멘텀이나 이슈 일정들 이런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기관에서도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이나 금투가 이렇게 움직임에 있어서 우리가 다음번에 뭘 예상할 수 있냐, 그쵸? 이런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기관은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까? 바로 새로운 상승 진입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초석을 다지고 있다라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그 기관이 기업에 대한 임상 모멘텀이나 이슈 일정들이 있어야 당연히 기관에서도 움직이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가 다음번에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 바로 다음번 새로운 상승 진입을 위한 이 초석을 다졌기 때문에 다음번 상승에 분명히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1일이 우리 휴장이잖아요. 이 휴장이 딱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또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매집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 시점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아직까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뭐 네이처셀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또는 대응이나 진입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먼저 진입해서 뒤늦게 팔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망설이거나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요, 화면에 번호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략이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제가 편하시게 문자 보내실 수 있게 제가 링크도 하나 걸어놨어요. 이 링크 터치하시면 저한테 바로 문자 발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 딱 3초만 투자하셔서 네이처셀에 대한 정보, 타점 제가 100% 무료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이처셀 영상을 매번 찍어드리지만 이 종토방 다니고 유튜브 찾아보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혼자 그렇게 고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자만 딱 주시면 저랑 같이 소통하시면서 네이처셀 중요한 흐름이나 타점 잡아가면 돼요. 흔들리시면 안 되시고요. 아시겠죠? 자, 문자 한 통으로 여러분들 고민하는 거 싹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자, 2025년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고 새로운 2026년 준비를 위해서 저와 함께 미리 좀 준비하면서 즐거운 2026년 만들어 봅시다. 자, 하단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